이게 맞죠? 오븐이구나. 네. 이게 네. 고도국입니다. 아, 네. 여기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항상 다른 공간에서. 여기 앉으시면 앵커처럼 나와요. 아, 진짜요? 근데 막 발언은 막 날것 그대로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앵커처럼 말해야 돼요? 날 것을 전하는 앵커. 아, 내가 날것 좋아하는 앵커. 티가 별로 안 나는데 어저께 많이 드셨다는데. 맞아요. 어제 이제 사태 기자회견도 했고 한잔 해야죠. 어제는 좀 약간 화난 상태로 드셨어요? 아니면은 슬픈 감정에 드셨나요? 아니요, 뭐 퇴사한 감정으로. 술자리에서 위로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서로 이제 정치인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의 그 인생에 대해서 힐난하면서 잘 좀 해보라고 하면서 막 마셨죠. 정치인들은 술자리에서도 혼자 얘기하나요? 아, 그렇진 얘기하나요? 않아요. 아니, 자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술자리 초대 안 해주죠. 음, 재미없으니까. 네. 오만정이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 진짜 오만정 떨어지네. 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정치는 되게 안 좋은 거죠. 네네네. 21대 총선에서 가장 오만정이 떨어진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요? 아, 근데 뭐 그렇게 떨어질 만큼 정을 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화도 나고 뭐 또 저래 하고 질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뭐 오만정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을 붙일 만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정이 안 가는데 왜 한 번 더 하시려고 하죠? 아, 그 누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국회에 있는 누군가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그럼 오만정이 떨어질 때 이게 술잔을 기울이는 동료 의원 있나요? 아, 원래 장혜영 의원이랑 많이 먹었죠. 별로 안 친하잖아요. 아니에요. 저희 이제 원래 화요일 아침이 저희 의원총회거든요. 그럼 월요일에 마포에 있는 장혜영 의원 집에 가서 거하게 마시고 자고 같이 출근하고 누가 더 세요? 그렇게 많이 했죠. 장혜영 의원이 진짜 술 잘 마셔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5분 모래시계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시작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선택 창당 이후 그리고 탈당까지 정치인 유호정과 정의당의 이별은 왜 쿨하지 못했을까요? 근데 보통 살면서 이별이라는 게 뭐 깔끔하게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의당의 내부 사정이라든지 행보가 사실 언론에 많이 나진 않았잖아요. 저는 계속 비판을 해왔고 이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 클릭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도부가 민주당 곁으로 계속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럼 기존에 민주당과의 결별, 뭐 조국 사태 이후의 반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독자적인 제3지대 구축.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내왔던 메시지와는 결이 같지 않잖아요. 개연성이 없잖아요. 갑자기 민주당 곁에 간다는 게. 대선 때도 단일화를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는 같이 하기 어렵겠구나. 당내에서 저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단 간 이렇게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에 언젠가 또 이별의 순간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주 아름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제3자들이 질척거린다, 구질구질하다 뭐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제일 기분 나쁜 표현이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도 사실 조금 기분 좋으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서운했던 거는 정의당 내부의 사정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은 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정의당 주류가 민주당한테 질척거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보고 질척거린다고 하니까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의당 안에 있는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바깥에서는 그렇게 질척거린다, 구질구질하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정의당 안에서 가장 구질구질하고 질척거리는 면이 뭐가 있을까요? 민주당과의 관계를 도저히 놓지 못하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치 뭐랄까 헤어졌다가 만났다 그 연인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연인 관계처럼 사실은 또 정의당은 계속해서 뭐 양당 체제를 극복하겠다, 다당제 국회 만들겠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 뒤에서는 자꾸 민주당의 어떤 관심을 자꾸 바라는 듯한 태도.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4년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비례위성정당,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전국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던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 발언 보면 또 뭐 어떻게 저렇게 하면은 뭐 조국 정도만 아니라면 뭐
뭐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다. 거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 아, 정말 구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대 수혜자일 수 있는데 네. 시간 좀 남았습니다. 네. 위성정당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정의당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시는 민주당과 함께하지 않겠다 뒤통수를 맞아서 했는데 지금 다시 민주당을 향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의당이? 저는 정의당이 존재의 이유를 가질 때는 우리 광명에 있는 그대로 비정규직의 정당일 때, 일하는 시민의 정당일 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람들의 정당일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의 정의당은 그 존재, 이 진보 정당이란 이 존재 자체를 지키기 위해 좀 급급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런 가치까지도 내려놔 버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선배들이 80년대 때부터 소위 그 민주화 운동 세대 선배들과 함께 계속 같이 운동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관성을 도대체 놓지 못하는 것 같다. 근데 이렇게 할수록 정의당의 존재가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만 더 부각될 뿐인 거죠. 오히려 정의당의 어떤 쓸모를 시민들께 민주당의 어떤 뭐랄까요, 위성정당 만드는 체면치를 해주는 이상의 역할로 가기는 못 시킬 것 같아서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네. 운동권 문화를 지적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실 때 정의당도 그렇다, 민주당도 남아 있다. 그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위원장이 바라보는 그 운동권 문화의 시각과 다른 게 있나요? 아니면 비슷한 건가요? 비판점이. 제가 저는 그분들의 시각은 그냥 조금 정적을 손쉽게 뭐랄까요, 좀 제거 네, 하기 위해서 하시니까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운동권 관성은 30초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감성을 가지고 2024년 타도하고 척결하고 청산하자고 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딱 맞췄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이 이어집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4년 전에 1호 영입 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좀 안타깝게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 영입 아니고 그때 1번 당선인일 때, 그죠? 당선일 때 맞아요. 네네네. 입당은 저 17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1호 영입 인재로 인해서 당선되고 나서 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탈당한 이후에 가서 저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남다른데 그때가 더 힘들었나요? 지금 탈당 과정이 더 힘들었어요? 사실 심적으로 힘든 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의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었고 그렇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당시 그 논란들 때문에 정의당 모두가 고군분투해서 그 미안한 마음도 크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건 그때였고요. 지금은 오히려 2017년부터 지금 당에 뭐 한 6, 7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켜볼 거 다 보고 안에서 뭐 바꿔볼 것도 노력을 다 해보고 제가 결단을 한 거라서 오히려 후련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치인 유효정 하면 1호 영입 그리고 탈당 지금은 그렇게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상. 아니다. 정치인 유효정 21대 총선에서 이런 것도 했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법안상으로 하면 사실은 이제 저희 메인 정책 담당자들이 이제 다 노동 쪽이시거든요. 그래서 법안의 한 절반은 다 노동, 그리고 어느 상임위에 가나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위한 의정 활동들을 해왔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비동의관제부터 해서 뭐 그런 뭐랄까 성평등, 자기결정권 그런 관련한 활동들을 좀 해왔고요. 그리고 첫 해 국정감사 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국감 스타라고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붙여주셨는데 과분하게도 삼성전자 그 대관 분들이 기자 출입증으로 들어와가지고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 뒤로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지적하고 또 바꿔내기도 하고 또 사과도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그 시장이 뭐 여러 가지가 약간 있을 것 같은데요. 얻어버린 거 아니었나요? 저도 그때 국회에 있었는데 대관이 출입할 때 그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성대로 하지 않아서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대관분이 뭐 주말이고 추석이고 뭐 아무 때나 그냥 국회의원실을 막 들락거리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전화를 해서 출입을 확인을 받고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거기도 보안 시설이다 보니까.
근데 너무 자유롭게 들어오시길래 도대체 어느 의원실에서 들여보내줬나 그거나 좀 확인하자 싶어가지고 국회 사무처에 전화를 했더니 그분은 기자로서 입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알고 봤더니 네. 예전에 국힘 네. 게다가 국민의힘 당직자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놀랐었죠. 정치인 유호정 하면은 물론 잘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활동도 많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많이 보여줬는데 항상 선입견이 달려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항상 유호정 하면은 잘한 면이 있어도 항상 선입견.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걸까요? 뭐 항상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론은 내가 좀 더 잘했어야지로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살펴보자면 국회도 사람 사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있는 뭐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뭐 청년에 대한 편견, 그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뭐 존재한다고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 투덜대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안고 가면서 이제 잘 해내는 게 좀 더 많이 노력해서 해내는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낯선 존재니까 80%가 남성이고 평균이 지금 한 58세는 됐을 거예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국회에서 가장 평균에서 먼 낯선 존재니까 또 주목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의정활동 홍보에도 아마 저는 유리했다고도 생각을 해요. 네, 논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의정활동 홍보도 되는 거죠. 이게 저희 의원실을 찾아오시는 분들께서는 자기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를 좀 바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는 또 유리한 거죠. 여러 퍼포먼스가 기억이 났는데 네. 약간 자유로운 의상,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그 노동자 복장, 그다음에 타투 여러 가지 퍼포먼스 중에 가장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퍼포먼스는 뭔가요? 그 배전 노동자 분들의 옷을 입고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했을 때, 푸른색이었네. 네? 푸른색이었네. 아니요. 그 안전모 쓰고 했던 질인데요. 아마 다른 복장이랑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제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옷을 입고 국회 입구에서 문재인 대통령 오실 때 이렇게 피켓 들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옷 말고 이제 배전 노동자 옷이어서 여기 막 전기로 처리된 그런,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처리된 그런 옷이었는데 그때 이제 고압 전선을 다루시는 분들이라 사고가 났다 하면 중대재해인 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했고, 근데 그 옷이 이렇게 제가 입기로 결정이 된 이후에 그 옷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택배가 와서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국회에 가서 이제 중요한 역할 해야 되는 옷이라고. 사실 현장에서 입는 옷들 다 이렇게 꼬질꼬질할 거 아니었는데 깨끗하게 빨아서 이렇게 다려서 이렇게 정갈하게 개서 보내주신 거 이렇게 딱 상자를 열었는데 그게 좀 뭉클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적이 있었죠. 정의당은 이제 떠나셨고 이제 새로운 선택이라는 새로운 이제 보금자리를 만드셨는데 금태에서 공동대표하고 합이 잘 맞나요? 네, 우선은 술도 잘 사주시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꼰대 같지 않다라는 거죠. 무엇이 맞느냐, 뭐 공통점이 있느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정의당 의원단도 다 똑같진 않았어요. 뭐 조국 사태에 대한 시각부터 해서 공수처 검수완박, 최근에 뭐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까지 특히나 이렇게 민주당과 연관된 이런 일에서만큼은 저랑 단 한 번도 의견이 같았던 적이 없는 의원님도 정의당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태섭 의원님과 저는 결이 같죠.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공통점을 찾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굉장히 자유주의자시죠. 그렇죠. 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그런데 평등의 입장에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유호정 의원님과 금태섭 대표님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간격은 어떻게 좁혀나가실 계획인가요? 저희 지금 제3지대에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한쪽 그룹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위성 정당이 되겠다. 그러니까 양당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의탁해서 세력을 얻겠다 하는 그룹이 하나 있는가 하면 지금 저희 쪽에 있는 그룹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독자적인 제3지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치가 경쟁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대화와 타협 그리고 절제하고 공존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님과의 차이도 그렇게 좁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생각이 다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정치라는 곳이 원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3지대 사람들부터 먼저 그렇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잘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 징병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슈 주목도 받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징병제라는 게 여성 징병을 통해서 어떤 양성평등이라는 가치가 과연 병립할 수 있나 아니면 보완할 수 있냐 이건 좀 회의적인데 여성 징병제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우선 성평등이라는 건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서 여전히 조금 개선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 가운데 가사에서 뭐 일터에서 우리가 성평등을 외치는 그런 조직, 정당이라면 병력에서의 성평등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가사는 여성이 하고 뭐 나라 지키는 일은 남성이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편견인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성평등의 관점에서 뭐 여성 징병 혹은 뭐 모병제도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지금 분단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심각한 인구 위기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12년쯤 뒤면 이 인구 위기로 인해 병력 자원의 급감을 저희가 겪게 돼요. 지금부터 나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2년 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냥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분단 국가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논의가 그냥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의원님한테 얘기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이질감이 있는 부분이 병력 감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개인과 몸담았던 정의당이 추구하는 한 가치가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징병제는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여성 징병은 그 징병제를 강화하는 목적 아닌가요? 그러면 양성평등은 추구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징병제를 옹호하는 듯이 비춰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좀 한쪽으로 극단화되면 막 군대도 다 없애야 되고 뭐 전쟁 없어야 되고 뭐 물론 그런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면 좋겠죠. 근데 정치는 어쨌든 현실 위에 발 딛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12년 뒤 어쨌거나 병력 자원 급감이 있고 우리는 그걸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정치인 유호정에 대한 선입견에 대한 그리고 억울한 면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정치인 유호정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스피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정치인 유호정은 이런 사람이다. 정치인 류호정은 사는 게 그런 거지라고 자조하던 청년 노동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동자들에게 사는 게 그런 거지가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겪고 있는 문제를 실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그런 정치인입니다. 비정규직 얘기하고 청년 얘기하지만 용희연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청년 파리를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청년이어서 뭐 당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정치적 기회를 얻은 사람이 맞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시민들께서 이런 편견, 뭐 악조건,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잘해서 어디 한번 살아남아 봐 하는 시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청년 정치가 계속해서 실험대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청년 정치인들 몇 명 뽑아놨더니 괜찮은 점도 있네? 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게 되면 다음 기수에 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이렇게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제가 청년입니다라고 자주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은 게임하세요? 요즘은 못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원래 즐기시는데 원래는 좀 하는데 요즘은 레벨이 시간이 어떻게 없어요. 되죠? 네? 레벨. 등급? 아니 이 게임 저 게임 저는 해가지고. 롤 게임이죠. 롤은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해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건 플레이하면 기록이 다 남아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딱 합쳐가지고 일 안 하고 게임했다 그러면 본인 계정으로 안 하면 네? 그러면 또 논란 시작되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약간 눈시울이 촉촉해지셨어요. 복장 얘기하시다가. 그때는 생각하면 항상 그래요.